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걸 저희는 필두로 국제유가 하락을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이 오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전쟁 리스크로 인한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고 반대 종목들은 떨어졌는데 이제 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일까요? 국제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리오프닝의 대표 수혜주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판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김진만 팀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나도 간다 하와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얼마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요? 자, 목표가는 이성웅 이사께서는 35,000원, 김진만 팀장께서는 3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대한항공 목표가도 목표가입니다만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시장의 어떤 변곡점에서 이제 그동안 투자 의견을 가졌던 것을 좀 바꿔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잠시 방송 전에 나눴습니다. 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온 게 외부 변수 측면과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우려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은 비춰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외부 변수 같은 경우는 장기화되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리스크가 더 불거진다면 한 번에 조정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시장에 이제 적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적응이 됐다. 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FOMC 회의에 조금 초점을 맞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금리 인상은 뭐 한 차례 시장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지금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불거진 게 있다 보니까 뭐 빠르게 금리 인상 자체의 톤은 떨어질 수 있는데 연준 자체의 의지가 지금은 명확하게 금리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고 그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상관계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신흥국 중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변동성 구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반대급부로 금리 요인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 자체는 그 지수 레벨이 이미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락 시에는 지금은 분할 매수 대응이 나은 구간으로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전쟁 리스크,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네네. 매수로 대응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진만 팀장께서는 사실 저희 그전부터 리오프닝 대표 수혜주는 대한항공이라는 얘기를 저희 꾸준히 해왔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대한항공만큼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만한 좀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전에 화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뽑아냈었는데 이게 항공에서 여객으로 바뀌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외부 요인 때문에 뭐 단기간 급락했다가 다시 또 고세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3,000원 제시드렸던 이유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오르긴 오르겠지만 그렇게 큰 파이만큼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 이미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한 번 정도 더 위로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기대감만 폭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제한되다. 여기서부터 10% 정도의 상승 여력 정도만 존재를 하고 이미 사실 항공 관련돼서 이제 정유 쪽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항공 쪽에 대한 부담은 증가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항공 쪽은 바로바로 가격 전이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유가가 오르게 될 경우에 티켓 값이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만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하락의 핑계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사실 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오를 정도로 그렇게 큰 파이 정도의 상승 여력은 없기 때문에 슬슬 언제 잘 파느냐 정도 시점을 잘 고려해 봐야 될 시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대한항공 저희가 항공주는 리오프닝 대표 수혜주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사실 계속 드려왔고 투자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살 때가 아니라 팔 때가 됐다. 슬슬 수익을 최대한 보고 팔고 나가실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항공주 투자의 키워드는 두 분께서는 뭘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리오프닝 대표 주식이다.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새로운 코로나는 뭡니까?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네? 좀 새로운 놈이 하나씩 막 슬슬 나오는 것 아, 그럼 같은데요. 저 걱정 오히려 해야 돼요? 네, 이제 왜냐면 새로운 변종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다시 재확산. 예를 들어 처음에 일반 코로나 나왔죠. 네. 그다음에 델타 변이 나오고 그다음 오미크론. 항상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나오고 최근에는 네. 이제 뭐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의 중간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변종이 또 한 번 출현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추세가 다시 꺾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주도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리스크까지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기대가 사실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작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은 이제 다시 이제 문을 열었던 항공 쪽에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주요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신다면은 사실 리오프닝에 더 큰 장벽은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 잔치집에 무슨 찬물을 끼얹으십니까? 아, 정말 그 새로운 코로나가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일부 고려는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이미 제가 이제 아예 없던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뭐 네이버 이거 N 검색창에다 보시면은 네.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좀 치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도종으로 되냐 안 되냐 그 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네. 조금씩 이제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BA.2라고 그러죠. 이제 확산세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나오게 될지, 저는 이제 좀 큰 부분까지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예. 저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를 하셔서 일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정을 항상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도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려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변수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고 마치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성이 생겼듯이 그렇게 네.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도 이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 댓글에 이제 맞아요. 김속스님께서 진만이 형 논리라면 네. 우리 꿀성대 진만이 형 논리라면 아직 진단키트주는 안 죽었다는 결론인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진단 키트도 이제 다시 한번 볼 때가 충분히 된 상황이고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그렇군요. 사실 지금 실적 비수기라서 지금 그렇게 큰 폭의 영향은 없었는데 다시 또 실적 시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슬슬 어제장 같은 경우 이제 랩지노믹스가 이제 실적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일부 상승폭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관련된 진단 키트주들도 지금 실적 비수기라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때 되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감기약 관련주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약국에서 생각보다 약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코로나 관련된 비상약 같은 것도 굉장히 쇼티지가 심한 부분이니까 이런 관련주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나갔네요. 이제 항공 쪽 다루다가 이제 진단 키트 약까지 갔는데 일단은 그냥 참고해 보시. 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쏙쏠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이제 칭찬 스티커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럼 메비우스의 띠가 이 끝나지 않는 악재에 끝나지 않는 저희 스토리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성훈 이사님 혹시 반박의 논리가 있다면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짚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네. 이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는 언제나 그런 변수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포인트를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그 코로나를 하나를 놓고 보면 저희가 주가가 피크로 빠졌던 게 없던 게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가장 네.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변이가 생겨나면서 오미크론 변이 때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사망률과 중증 환자율입니다.
이게 변이가 나타날수록 절반폭 이상까지 이게 감소를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존의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았을 때는 시장의 흔들림이 아주 크고 관련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가가 뭐 변동이 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측면에서 추가적인 변이 측면을 확인을 했을 때는 되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정이 나올 때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변이가 나타날 때는 사망률과 중증 환자율이 감소를 나타내 왔고 네. 현재 수준은 그 독감 수준과 비슷하게 그 정도로 예. 감소를 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러한 급부로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우려가 있지만 네. 물론 그런 종합적인 판단 해야 되겠지만 지금 리오프닝 관련 주식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냥 매수도 아닙니다. 적극 매수 네. 권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사전 질문은 항공주 탑픽을 여쭤봤어요. 당연히 대한항공이 탑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저희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로 좀 얘기가 집중이 됐으니까 리오프닝 관련 주식으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저희 말수 한판 두 번째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자 미리 좀 들어볼게요. 두 분께서는 리오프닝 탑픽 어떤 주식이 좋은지 살짝 저희 소개만 해드리고 다음 이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가장 매력 있습니까? 엔터 업종 중에 SM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글로벌 탑에 우리나라 엔터가 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한 5% 비중인데 북미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파이가 50% 이상 가지고 있는 해외까지 확산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 수익이 50이 발생했다 하면은 이제 100이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BTS 콘서트를 비추어 봤을 때. 예.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콘서트가 존재하지 않던 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가 같이 치러지는 요소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서 충분히 PQ가 동시에 느는 효과로 심플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수 겸장. 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온라인 콘서트가 좀 사그라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네네. 온라인으로도 향유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이 소비하는 네. 그런 패턴이 돼서 대한민국 특히 K엔터 주식에게는 정말 호재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진만이 형 네. 미용은 잠시 후에 공개하죠. 네, 알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럼 저희 말싸움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의 거리 두기가 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궤가 한 번에 쭉 연결이 되는 이슈인데 국제유가 하락,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은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리오프닝 주식들까지 사실 하나의 논리가 꿰뚫고 있는 그런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진만이 형의 미용 관련 주식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미용 기기 쪽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네. 사실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막 단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사실상 일단은 이런 이제 미용 기기 관련된 섹터는 실적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용 기기 쪽 특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대표 주식으로는 이제 파마 리서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마스크를 벗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용 쪽 특히 이제 뭐 물광 사실 제가 이제 맞아본 적이 없어서 잘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톡스나 이제 물광 주사 혹은 이제 뭐 리프팅 같이 이제 미용 위로 기기 혹은 이제 그래서 파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미용 위로 행위 관련된 주식들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용 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기대감이 리오프닝이 기대가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 가장 좋은 케이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 20%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파마 리서치 이제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 실적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더욱더 산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적이 전환이 된 기업을 공략을 해라. 그래서
최선호주로는 파마 리서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이야기해 주신 엔터와 미용 주식 가운데서 최선호 종목은 무엇입니까?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파마 리서치, 그리고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SM을 최선호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SM이 엔터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그 엔터 업종, 엔터주 중에서 마진이 큰 게 보이그룹, 걸그룹 이요? 비교를 하자면 네. 예, 보이그룹이 더 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외네요. 그- 걸그룹일 것 같은데. 그죠, 마진이 보이그룹이 훨씬 더 크답니다. 아까 저 같은 누나들이 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예, 두 분 같은 이제 소위 아저씨 팬들은 좋아만 하지 돈을 안 쓴다. 도움이 안 된다. 지켜만 본다고 하는데. 아, 돈 좀 쓰십시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응원을 해 주셔야죠. 네. 저에게도 별풍선이니까 물풍선이 아니고 쏴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BTS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 그 빅히트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주식이고 주가의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프리미엄 요인이 있는 게 첫 번째로 보이그룹 라인업이 전통적으로 잘 갖춰왔잖아요. 1세대 아이돌부터 해서 충분히 그 좋은 그룹을 키우는 그런 파워가 있는 그룹이고 그 엑소도 그렇고 NCT 같은 경우 이제 그 콘서트의 파워가 많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익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분적인 측면에서 매각 이슈가 최근에 불거지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지배구조 쪽의 개편에 대한 요청이 기관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도 이벤트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마진의 발생 가능성이 내부적으로도 높고 외부 환경적으로도 이제 콘서트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그 지배구조 측면에서 아주 깔끔하게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 그다음에 매각 이슈까지 해서 이벤트까지 그렇죠. 예. 존재를 한다는 점으로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팔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사는 대상보다는 네. 팔릴 가능성이 높아진 SM 그룹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SM CNC가 특히 최근에 수혜를 받았는데 네. SM 그룹주들 가운데에서 SM이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혹시 다른 그룹주들 가운데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가의 베타, 그러니까 상승 요인으로는 SMCNC가 가벼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 요소를 봤을 때는 매각 이슈를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봤을 때 조금 편하게 접근 가능한 게 SM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SM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리오프닝 수혜주를 엔터와 미용을 꼽아주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SM과 파마 리서치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나가는 도중에 북한 소식이 막 전해지고 있군요. NHK에서 속보를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 아무래도 미사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느 때처럼 관련 소식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마스한판 다음 주제는 오늘 반도체 주식 오랜만에 해보죠. 우리 시장의 대표 주식인 반도체주들이 오랜만에 정말 시장 대비 상승폭이 큽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이 좋았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군들의 하나죠. 그렇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성웅 이사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리스크가 반영이 돼서 이제 점점점 시장의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면 마음 놓고 이렇게 낙폭과대 시장 관련 대형주를 살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는 논리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쭤봤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 낙폭과대 주식의 대표 종목들이기 때문인 게 맞습니까? 자, 김진만 팀장께서는 낙폭과대 1번, 이성웅 이사께서는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가장 네. 많이 빠졌던 주식. 네,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은 반도체 좋을 겁니다. 올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외부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러시아 관련된 이슈를
결국에는 이제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외부적으로 좀 나오면서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원래 비수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를 외부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만들고 다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환율도 부담이 되고 있어서 여러 부분이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이 돼서 주가는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특히 장비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장비주들은 해외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어차피 반도체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 이득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빠짐으로써 그러니까 즉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시장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턴을 한다면은 올해는 사실 2차 전지나 이제 게임주들을 작년에 주도했던 업종들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보다는 현재 주가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반도체는 턴했었을 때 가장 큰 폭의 상승률, 즉 회복세를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 실제로도 매출 추정치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시장만 안정이 된다면 바로 턴이 가능한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낙폭과대 주식 중에서 뭘 사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우 이사님, 지금 앞서도 계속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쟁 리스크가 한참 불거졌을 때 시장의 흐름과 조금씩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주십시오. 네, 그 시장 흐름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첫 번째로 분할 매수 구간이라는 하나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분할 매수를 할 때 IT를 접근해야 되는 근거는 첫 번째로 그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우리나라의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T의 반등이 없이는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은 힘든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 IT 안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사업부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 논외로 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의 실적은 그 반도체 흐름상에서 비춰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가격 중에서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게 디램의 현물 가격입니다. 디램의 현물 가격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반등 기조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요 공급 논리로 봤을 때는 이제 3월에 수출입 관련해서 지표 자체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기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반등이 이루어질 가정을 놓고 본다면은 펀드에 이제 IT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국면에서 충분히 그러한 요소로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뭐 미국 시장에 기술주 반등이 있을 때 이번에 IT 쪽이 가장 강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 IT 쪽이 만약에 주가가 돌고 실적이 긍정적이게 된다고 하면은 항공주에도 긍정적이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반도체의 운송 자체는 다르죠. 그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뭐 코로나 때 화물이 좋았다 보니까 뭐 화물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다시금 여기에서 IT 중심으로 좋아진다고 하면은 항공 쪽의 화물 부분 실적도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급부까지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시장의 궤를 조금 더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이성우 이사님 혹시 전에 어떤 직업이셨는지 제가 살짝 공개해도 될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그 회사 내의 자금을 운용하는 프랍이라고 있어요. 이 프랍은 운용을 못하면 정말 뭐랄까요, 더 이상 그 목숨이 아예 그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첨예한 수익률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직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굉장히 뭐랄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살아있는 의견, 속내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런 귀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아닙니까?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비중 많이 줄여놨을 텐데 이제 슬슬 이제 높인다면 어느 정도나 높이고 또 추가 수익률을 어느 정도나 잡고 들어가게 될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7만 원 선 밑이라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대표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선행해서 SK 하이닉스의 지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보니까 전자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소프트웨어적 결함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요소 자체는 하나의 그 주가가 훼손이 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조정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펀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시장이 지금 그 또 다른 외부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충분히 IT를 늘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현재 구간에서 그 목표 수익률을 얼마 둔다고 하기보다는 예, 예. 그 IT 쪽이 비중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기회 요소로 지금 도달을 했다라는 그렇군요.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헉, 프랍 트레이더 반전인데 못하면 손목 자르는 그 프랍 네, 그래서 손목 한쪽이 지금 잘렸습니다. 네. 아, 그럼 그 뭐예요, 그거는? 의손입니까? 네, 어쨌든 이런 귀한 분들을 저희 증권 광장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반도체 대장주를 지금 분할 매수할 자리라는 것에 두 분의 의견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나을지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봤더니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 분할 매수, 그리고 김지만 팀장께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품주 투자는 어떨까요? 계속 얘기하셨듯이 베타가 높은, 변동성이 높은 만큼 또 기대 수익률도 더 높일 수 있을 반도체 부품주들로도 이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쭤봤더니 저 이성웅 이사께서는 기판 업종에 주목하자, 김진만 팀장께서는 부품주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뭐가 좋을까요? 사실 부품주보다는 이제 장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저는 네. 해외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PSK가 훨씬 더 좀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사실 글로벌 업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 쪽 업체들, 거기 중국 쪽 업체들도 다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파이도 어느 정도 있는 기업도 좋지만 해외 비중,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조금 더 프리미엄이 좋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SK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기업, 이제는 글로벌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훨씬 더 높은 파이에 프리미엄을 붙여도 그렇게 크게 무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SK 항상 이제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평가라는 딱지를 계속적으로 좀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수기, 지금 1, 2분기는 보통 반도체 쪽에 장비주들은 비수기고 3, 4분기 때 보통 집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1, 2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영업이익이나 실적보다 훨씬 더 증가된 매출 추정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사실 회사가 좋은 회사는 굉장히 많은데 왜 대외적인 변수가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뭐 크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덜 비중을 채우더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우, 네. 예, SK하이닉스 예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대형주로서 투자 매력이 더 있다라는 말씀. 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가려면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지금 어제 기사도 뭐 TSMC와의 격차를 좁혔다라고는 하는데 그 분야에서 좁히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이제 실제로 3나노나 4나노 쪽에서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줄이기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 하이닉스는 단순히 순수하게 반도체 쪽으로만 보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주가 탄력성도 그 부분, 낸드 올해 이제 디램 쪽도 좋은데 낸드 쪽도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순수하게 반도체 업종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하이닉스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삼성전자는 사실상 주가 인덱스적인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는 부분, 즉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6만 9천 원, 6만 원대 매수를 하더라도 지수가 3천 이상 가기 힘든 상황에서 그 3천 이상 가려면은 삼성전자 그래봐야 8만 원, 즉 한 10%에서 15% 정도의 탄력성인데, 이렇게 된다면 하이닉스는 훨씬 더 높은 탄력 구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의 차원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삼성전자는 주가가 훨씬 더 잘 가려면 3나노, 4나노에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여러 글로벌 이제
공급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의 매출까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그때는 뭐 8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자막에서도 나갔지만 그 10분 중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삼성전자 주식 오늘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죠. 경기 수원 컨벤션 센터에 저희 매일경제TV 취재 기자가 나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 10시 반에 현장을 연결할 겁니다. 저희 증권광장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성우 이사님께서는 반도체 부품주 가운데에서도 기판 업종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 기판 업종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마진율이 한 자릿대였거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릿대였는데 매출은 높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저희 여기에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제품 판매는 많은데 그 제품에 대한 그 프리미엄 요소가 낮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그 매출이 늘어나는 단계에서 특정 매출이 넘어서면은 이익이 이제 2자리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기판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4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인데 영업이익률이 2자리로 발생을 했고요. 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PCB 쪽 기판 부분에서 판매 자체가 프리미엄 요소가 부과돼서 되고 있구나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제는 매출의 레버리지 구간, 즉 이익이 단계적으로 빠르게 발생하는 구간까지 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그 매출 레버리지 구간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레벨업이 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 조정에서도 기판 업종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게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비수기에도 강했던 실적을 보였고 이제 1분기부터는 더욱더 레벨업된 실적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그 IT 쪽, 반도체 쪽의 탑픽으로 기판 업종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성우 이사님의 손목은 저희 증권광장에 달아드리는 것으로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또 기대하고 또 송곳 질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와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